일본에 눈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기록적인 폭설이 계속되면서 피해가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 북부지방에는 최대 4m가 넘는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지면서 비극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건물 전체가 눈으로 뒤덮이고 집문이 열리지 않을 정도로 눈이 쏟아지자 제설 작업을 하러 나간 사람들이 변을 당한 겁니다. 특히 고령층의 희생이 두드러졌습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단 하루 만에 적어도 8명이 숨졌고 부상자는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의 희생자는 눈을 치우던 중 사고로 인해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가노현에서는 85세 남성이 눈에 파묻혀 숨져서 발견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으며 니가타현에서는 제설 작업 중 쓰러진 남성이 발견되었습니다. 후쿠시마에서는 집 마당에 나갔다가 눈에 깔려 목숨을 잃은 채 발견된 여성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눈을 치우고 또 치워도 폭설은 멈출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쌓일 때마다 다시 삽을 들어야 하는 주민들은 지칠 대로 지쳐가고 있으며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절망감이 마을 전체에 짙게 들이오고 있습니다. 주택도로, 차량은 모두 눈 속에 파묻혀 삶의 흔적조차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폭설로 고립된 사람들은 외부 지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만 구조대마저 눈더미에 발이 묶이며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눈 속에 갇히니 절망적인 상황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방송사 취재진들은 목숨을 걸고 현장에 나왔지만 허리까지 차오르는 눈을 헤치며 간신히 이동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시야를 가릴 정도로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취재 자체가 위태로워 보일 정도였습니다.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아파트에서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1층 세대는 완전히 눈에 뒤덮여 자취를 감췄으며 차량들 역시 두꺼운 눈 속에 묻혀 정확한 위치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차를 꺼내기 위해 삽을 들고 나간 사람은 눈을 치우긴커녕 겨우 구멍만 뚫은 채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달려가는 열차 위로 뭉쳐진 눈덩이가 쏟아지고 승강장 전체가 눈으로 뿌옇게 뒤덮입니다. 이제 열차와 신칸센 등 대부분의 교통수단이 중단됐습니다. 지붕이 무너질까봐 집에 피신해 있을 수도 없습니다. 밖으로 나가 지붕에 눈을 털어내야 하는 상황. 지붕을 삽으로 여러 번 쳐내자 집안까지 뻗어나온 고드름이 쿵 떨어집니다. 특히 북쪽 지역에서는 극심한 폭설로 인해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오모리현에서는 적설량이 무려 427cm에 달하며 기록적인 눈높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눈은 교통망을 마비시켰고 일본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생존을 위해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제설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장 지붕이 무너져 더 이상 머물 곳조차 없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대피할 준비를 해라 집에 머물러라는 형식적인 지침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눈과 체력 고갈로 인해 작업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추가 사고의 위험도 높은 상태입니다. 극심한 폭설로 인한 고립과 절망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 보려고 길을 뚫어보지만 눈을 파고 파도 끝이 없습니다. 4일간 눈을 헤쳐봐도 차량이 겨우 드러났을 뿐이죠. 이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길을 뚫어보려고 필사적으로 삽을 들었지만 눈을 파내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4일 동안 눈을 헤쳐본 끝에 겨우 차량의 일부가 드러났을 뿐 도로는 여전히 두꺼운 눈더미 속에 묻혀 있습니다. 밤이 되면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현지의 고요함은 더없이 두렵습니다. 폭설이 이어지는 어두운 밤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으며 그 고요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현실은 일본에 더 큰 공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눈에 파묻힌 집들과 고립된 거리들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벗어날 수 없는 감옥처럼 느껴집니다. 시간이 흐르고 밤이 깊어질수록 일본인들의 불안은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일본 홋카이도 신치토세 공항도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모든 항공편이 취소되면서 관광객 1,600여 명이 노숙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삿포로에서 열린 눈축제로 일본 전역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렸는데 폭설이 내리며 발이 묶여버린 것입니다. 일본 항공사들은 어떤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일본 공항 측은 돗자리를 나눠주는 데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손에 넣지 못한 관광객들은 바닥에 박스를 깔거나 겉옷을 벗어 덮으며 몸을 웅크리고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곳에는 한국인 관광객 600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관광을 하러 갔지만 폭설과 추위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채 일본의 절망적인 상황을 그대로 체험하게 된 셈입니다. 일본의 폭설 여파는 아직도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눈이 그치고 4일이 지나서야 항공기 운항이 재개됐지만 항공권을 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끊어진 교통망과 비상 상황이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 도로 봉쇄, 열차 운행 중단에 이어 주민들에게
대피를 위한 비상식량을 챙기란 권고가 내려졌고 홋카이도 전역에 약 370개 학교가 폐쇄되는 등 여전히 복잡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BBC는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일본에 대혼란이 닥쳤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해마다 지진, 태풍, 쓰나미, 홍수 등 기록적인 재난 상황에 시달려왔지만 이번 폭설은 그 어떤 자연재해보다 더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눈보라와 함께 휩쓸린 일본의 북부 지역은 예상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으며 그야말로 국가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대만에서도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대만에서는 올겨울 한파로 인해 1,3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실 대만은 겨울 평균 기온이 15도 내외로 비교적 온화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 겨울에는 영상 5도로 떨어졌고 이 지역의 체감 온도는 영상 1도에서 2도 수준이었습니다. 이례적인 한파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으며 목숨까지 잃게 된 것입니다. 겨울 체감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한국에서는 영상의 날씨에 동사한다는 것이 의아할 수도 있지만 대만은 온돌과 같은 난방 시스템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한파는 더욱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더 낮은 기온에도 불구하고 매년 강추위가 반복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추위에 적응하게 되었고 정부 역시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비교적 피해가 적었던 것입니다.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과 시민들의 대비가 중요했던 만큼 더 확실한 준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해외에서는 한국의 대비 시스템과 대응 능력에 대한 극찬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의 한 기업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행보는 감동적이에요. 본받아야 할 점들이 많네요. 얼마 전 한국 기업으로 인해 퍼지고 있는 사건들이 그 시작이었는데요. 여기 사람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되지 않는 낡은 집이 보입니다. 심지어 화장실은 기본적인 씻기조차 힘들어 보이고 집안 곳곳에는 폐지와 고물 덩어리들이 가득히 쌓여 비좁아 보입니다. 90대 중반의 나이, 생활고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노인들, 그들은 충격적이게도 한국을 구한 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들이 한국 기업에게도 전해졌는데요. 6.25 참전용사님이 폐지를 줍고 다니십니다. 참전용사님이 피부암인데 화장실에서 씻지조차 못하십니다. 며칠 뒤 이들의 앞에 이 기업이 나타납니다. 인프레쉬라는 한국 기업은 직접 그들의 집에 찾아가 즉각적인 지원을 결정하며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폐지를 줍는 참전용사에게 보탬이 될 후원금 지원을, 끼니조차 챙기기 어려웠던 참전용사에게 식비 지원을, 치료하지 못해 시력을 잃어가던 참전용사에게 수술 지원 등 국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이러한 참전용사들에게 끊임없는 후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더욱 놀라운 건 이 기업이 정말 작은 소기업에 불과하단 겁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영웅들을 외면할 수 없다라며 그저 한국인으로서 은혜를 갚아나가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해외에선 한국 기업의 모습에 놀라워하며 보도가 주르르였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있었습니다. 한국 또한 기업의 행보에 동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참전용사들의 현실을 알게 된 여러 한국인들이 인프레쉬에게 후원 창구를 문의하였고 인프레쉬는 이에 참전용사에게 후원이 되는 굿즈를 출시하며 여러 한국인들이 동참을 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바로 이 태극기 키링을 통해서 말이죠. 이 태극기는 6.25 한국 전쟁 당시 10대 청년들이 전쟁에 자원하며 굳은 의지를 서명으로 새긴 것으로 그 역사적 가치를 누구나 간직할 수 있도록 인프레쉬가 디테일하게 구현해낸 것입니다. 특히 빛에 따라 음각과 양각으로 보일 정도로 섬세하게 재현되었으며 수익금 일부가 참전용사에게 후원되고 동참한 여러분의 이름으로 참전용사분들께 전달된다고 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리며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기겠습니다. 저 역시 뜻깊은 행보에 동참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이 더 많은 참전용사분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슈였습니다.